자, 정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행렬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때 오시면 되고, 행렬은 진짜 가볍게 오세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행렬은. 307호. 네, 넓은데. 그래서 뭐가 됐든 완주하신 것 정말 고생하셨고요. 완주하는 거. 방학 곧 다 끝이죠. 방학 다 끝나니까. 좀 계약을 보통이요? 이제 슬슬 하고 있어요. 광복절 전후로 많이 하던데요. 광복절 전날, 혹은 광복절 다음날, 혹은 광복절 다음 주인 월요일, 이때인 것 같아요. 본인은 어디 속하세요? 금요일에 와야 돼. 네.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금요일까지 딱 쉬고 월요일에 하고 수업 일수라는 게 아다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대처음은 대체 쉬는 날이 어디서 나오길래 그렇게 맨날 쉬는 날이 길어요? 어디서 훔쳐오는 거예요, 쉬는 날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 반은 올라가는 학생만 있고 떨어지는 학생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한 월수금에는 재수강해야 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40점 미만인 제한 횟수 이상으로 걸려요. 여러분들 제한 횟수를 뭐 이렇게 압박 느낀 적 없잖아요. 40점 미만 이런 걸로. 근데 월수금만은 있습니다. 그래요. 재수강이 없다는 것만으로 성공적입니다. 정의 재수강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그냥 공부가 좀 덜 됐으니까 다시 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뭐. 그게 뭐 나쁠 것도 없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문제인 겁니다. 지금부터 2시간 집중하는 것도 개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자, 경우의 수 들어가 봅시다. 우리에게 그 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경우의 수고요. 기본 정석 때 안 했던 거 지금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목요일까지 해올 숙제가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드리고요. 경우의 수는 오셔야지. 자, 우리 경우의 수를 처음에 언제 배우냐면 2-2에서 배웁니다. 2-2에서 배운 경우의 수는 딱 번역 작업만 배워요. 또는과 그리고의 번역 작업. 작년이 어떻다? 또는과 그리고의 번역 작업을 배웁니다. 또는은 합의 법칙이라고 뭐 멋진 법칙을 세워서 배우고요. 그리고는 곱의 법칙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오는 좀 신박한 예시가 예시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2 또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뭐 요런 거 하실 때 주사위 또는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 내가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2, 4, 6 3개,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3, 6 2개 해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5개구나 라고 하면 지옥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겹치는 부분을 하나 빼줘야 한다. 잘했어요. 요게 또는의 주의사항 전부였어요. 첫 번째, 또는을 기준으로 앞뒤로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작업. 그래서 앞의 경우의 경우의 수, 뒷 경우의 경우의 수를 모두 조사한 뒤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중복되는 거는 제거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분류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에 물화생지 있잖아요. 선택 과목으로. 예를 들어 물리 선택자가 수능에서 10명, 화학이 한 10명, 생물이 20명, 지구과학이 뭐 20명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과학 선택자를 60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수능에서. 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능은 두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중복이 있다고요, 선택자가. 그러니까 좋은 분류가 아니에요. 반면에 지금 현행수능, 올해 보는 수능에서 수학은 기하, 확통, 미적분 했을 때 뭐 여기가 20명, 여기가 20명, 여기가 20명 본다. 이러면 수능 수학이 60명 선택했을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쁜 분류, 여긴 좋은 분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그거예요. 합의 법칙을 쓸 경우 분류는 덧셈에서 경우를 계산한다. 덧셈에서 계산했죠. 근데 중복되는 경우는 제거한다. 이게 그냥 또는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를 번역한 거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는 김경호의 식단의 경우의 수 같은 거죠. 아침에 보통 토마토 주스를 갈아 먹거나 아니면 낫또와 계란을 먹거나 이렇게 먹습니다. 둘 중 하나를 먹어요. 점심 때는요 보통 회덮밥을 먹거나, 왜냐 옆에 회덮밥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거나 아니면 구운 계란을 먹습니다. 갑자기 파리가 배고픈데요. 갑자기 배고프네요. 저녁 때는 닭가슴살 볶음밥을 먹거나, 그만 먹어서 좀 있어요. 그리고 목살을 구워 먹거나, 타바스코 소스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죠. 안 먹거나. 재윤아, 그럼 나의 식단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니? 까지라고 하는 거죠. 안 먹는 것도 식단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2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하셨죠. 3 곱하기 3으로. 왜냐하면 사실 이거 합의 법칙은 너무 당연해요. 2의 배수인 거 다 쓰고 2, 3, 6 2, 4, 6 3의 배수인 거 다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6이 두 번 되니까 한 번 빼고 여기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가 왜 곱셈이 되느냐, 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보통 이렇게 수영도를 그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이 있을 때 아침에 선택지가 뭐가 됐든 두 가지였죠. 그리고 점심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저녁에는 뭐가 됐든 세 가지 해서 다 쓰진 않을게요. 세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하단의 세 가지가 3개 있고요. 그런 가지가 2개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333, 333이 돼서 18가지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 3, 여기 3 그랬겠어. 여기 3이잖아요. 3개가 3번 더해져 있어요. 우린 이거 3 곱하기 3으로 쓰죠. 근데 그런 가지가 2번 더해져 있어요. 곱하기 2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이야. 즉 이거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수형도를 압축해 놨다고요. 합의 법칙은 뭐 할 게 없지. 개수 다 센 거잖아. 겹치는 것만 뺐다고. 근데 곱의 법칙은 수형도 자체를 쭉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형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또는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었듯이 그리고 조건에서 곱의 법칙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은 정확히는 확통 가서 배우실 건데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다루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아침에 낫또랑 계란을 먹어. 점심때 계란을 먹고 싶니? 이게 문제입니다. 앞에 선택이 뒤에 영향을 주거든. 낫깨기의 조합은 좀 선 넘었지. 낫또에 계란 먹는 것만으로 끔찍하거든요. 진짜. 거기 계란까지 넣으면 선 넘었지. 즉 이런 앞의 상황이 뒷 상황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단순 곱셈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곱하면 오버카운팅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류하셔야죠. 아침에 토마토를 먹은 경우, 아침에 낫또를 먹은 경우. 그럼 점심 때 먹는 거, 아침에 토마토를 먹은 경우는 식단이 3 곱하기 3으로 떨어지겠지. 하지만 아침에 낫깨를 먹은 경우는 2 곱하기 3으로 떨어지겠지. 둘을 더해야겠지. 그래서 15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수렴도로 하잖아요. 토마토 낫깨예요. 여기서는 3가지가 나가죠. 여기서는 2가지만 나가야 된다고요. 수렴도로 가면은. 이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단순히 곱셈 처리가 안 된다고요. 왜요? 여기 3개 나왔잖아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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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왔는데 3개짜리가 3개 있는 게 그대로 2번 됐다라는 게 틀렸잖아요. 왜요? 그대로 2번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즉 주의할 건 독립적인지 종속적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해요. 앞의 선택이 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가 어려운데요.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문제가 16-5번입니다. 기본 문제 16-5. 이거 보시면 조건은 간단해요. 색깔은 5개, 이웃하는 거 칠하지 않는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뭐지? 지도를 칠하는 거. 맞아요. 지도 칠하는 문제도 비슷해요. 이거 내가 틀리게 풀 테니까 어디가 틀렸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색깔이 1번에서 5번까지 있고요. 영역도 A에서 E까지 있으니까 색깔의 개수와 영역의 개수가 같아요. 나 틀리게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풀면 100이면 100다 이렇게 푼다고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5가지예요. 왜요?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테니까요. 1번은 저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B는 이웃하는 것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A에서 쓴 거 빼고 4가지로 칠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번을 칠했어요. 그럼 이제 C가 뭐죠? C는 A랑 B랑 이웃해 있으니까 A, B에서 칠한 거 빼고가 돼서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말고 한 3번쯤 칠했다고 하죠. D는요, A랑 C와 이웃해 있기 때문에 A, C에서 쓴 거 빼고 해서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4번을 썼고요. 그럼 1번, 2번, 4번 뺀 나머지 2. 그럼 여기는 2가지밖에 못 들어가죠. 3개랑 이웃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5 곱하기 여기에 5번을 칠했다고 해봐요.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잖아요. 이게 360개 나와요. 20, 60, 6이니까 360. 그러면 답은 420이에요. 어떻게 틀렸죠? 해설을 봐봐요. 해설을 보고서 얘기해야 돼요. 나 분명 틀리게 풀었거든요. B가? E가? 네, E가 3이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두 가지 있으니까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 2, 5, 1, 2, 4 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난 이 풀이 틀렸어. 100이면 100 이렇게 풀거든요,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5가지 색깔을 사용하면 똑같은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유만 알아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B, D의 색깔이 E를 봤을 때 B, D의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는 비교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짚었어요. D를 그러니까 A, B, C까지는 괜찮아. 근데 D를 칠할 때 D랑 E가 독립 상황이 아니에요. D의 선택이 E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영향을 준다고요. 볼게요. D가 만약에 B와 같은 걸 선택했다고 가정해봐요. 분류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B와 D가 같았다면 그러면 D에는 한 가지밖에 못 들어가지. B와 같은 거 2번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는 가지수가 1, 2를 제외한 나머지다니까 3가지죠. 2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럼 만약에 B와 D가 달랐다면 그러면 D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 안 되지, 3번 안 되지, 여기 있는 것도 안 되지. 2개 남았어요. 뭐 예를 들어 1, 2, 3 다 안 되니까 4를 썼다고 해보죠. 이때가 2는 그러면 1, 2, 4가 안 되니까 2가지가 되겠지. 얘는 3, 얘는 4가 돼서 분류한 건 더한다. 합의 법칙. 얘는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로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D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2에 들어올 수 있는 개수가 바뀌죠. 낮도 계란을 먹었더니 점심에 계란 선택을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종속임을 인정하고 분류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종속을 판단할 눈이 없어요. 내가 알려주니까 한 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건 확통 가서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문제화가 되면 안 되는데 딱 이 색칠 문제, 이 색칠 문제에서만 이런 게 나와요. 색칠 문제에서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있죠. 이때는 얘네가 한 몸인 겁니다. 종속되어 있다는 건 다른 객체로 볼 수 없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은 다른 오브젝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칠 문제에서는 독립 종속을 물어볼 수 있다. 주의하시고. 그럼 그 밑에 유제 있죠. 그 밑에 유제 독립일지 종속일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문제만 풀어요. 문제 상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잘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이 문제는 그냥 독립입니다. 보면 A에 1번 색깔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B는 1번 빼고 다. 밑에 다시 할까요? A, B, C, D, E 이렇게. A가 5가지 색깔이면 B는 1번 빼고 다. C는요, 1, 2번 빼고 다. D는요, 1, 3번 빼고 다. E는요, 1, 4번 빼고 다. 2번으로 갈 수도 있겠지. 상관없어요. 얘는 앞에 선택이랑 관계없이 그냥 쭉 밀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색칠 문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 있죠. 한 바퀴 돌아오는 구조. 이런 회전 구조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순서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각선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 보는 게 같을 때 다를 때에 따라서 끼인 요 녀석이 영향을 받게 돼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딱 요 경우가 고배 법칙 쓸 때 좀 조심해야 하는 경우, 앞에 선택이 뒤에 영향을 줄 때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문제의 판단은 정확히는 확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요 정도 했으면 이제 기본 문제에서 좀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약수 개수부터 가죠. 기본 문제 2번이에요. 자, 약수 개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제 나오냐면 중1 심화 문제 배울 때 공약수, 공배수 배우면서 갑자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수학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수에다가 1 더한 다음에 곱해라 라고 하면서 보통 배우시거든요. 근데 보통 암기되어 있는 편이 많죠. 정확히 배우기 힘들어요. 경우에서 아이디어가 애초에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약수 개념부터 정의하죠. 우리 앞으로 약수를 소인수 레고 블럭으로 쌓아서 만들 수 있는 모형의 개수예요. 소인수를 쌓아 만들 수 있는, 소인수를 조립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의 개수라고 해요.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 가능한 개수예요.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 가능해. 마치 소인수를 레고 블럭으로 비유하면 그걸 착착착착 쌓아서 만들 수 있는 숫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45야. 이거 3은 2개 있고 5가 하나 있거든요. 그 45를 만들 거면 3이 아예 없거나 3이 하나 있거나 3은 최대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선택지가 3개 있거든요 지금. 5는 아예 없거나 5는 1개 쓰거나 선택지 2개예요. 그래서 6개의 약수 개수가 나옵니다. 왜요? 3을 안 쓴다라는 선택지. 자, 3을 안 쓴다. 3을 하나 쓴다. 3을 2개 쓴다. 이때 5를 안 쓴다. 5를 하나 쓴다. 5를 안 쓴다. 5를 하나 쓴다. 5를 안 쓴다. 5를 하나 쓴다. 면 아까 고배 법칙 상황이랑 똑같죠? 3을 안 쓰고, 왜 여기는 0이야? 3을 안 쓰고 5를 안 쓰면 그냥 1입니다. 안 쓴다를 1로 할게요. 3을 안 쓰고 5를 하나 써 5입니다. 3을 하나 쓰고 5를 안 씁니다.
그냥 3입니다. 여기는요 15고요. 여기는 9고요. 여기는 45입니다. 소인수 레고 블록을 쌓아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인 거죠.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안 쓴다의 경우 때문에 플러스 1을 한다. 플러스 1을 한다는 건 3도 안 쓴다라는 건 얘가 3을 하나 쓴다는 건 숫자 3을 의미하죠. 3을 안 쓴다는 1을 의미하거든요. 5를 안 쓴다도 1을 의미해요. 둘이 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네. 그게 아니니까 저희가 처음에 배운 네 맞아요. 안 쓴다 때문에 그래요. 그 선생님 왜 3을 하나 쓴다 그래요? 3의 1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직 영제곱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수1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안 쓴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표로 가면요. 자,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3의 제곱은 9잖아요. 3의 1제곱은 3이잖아요. 나누기 3이 됐네요. 3의 0제곱 얼마겠니? 정의할 거면 뭐라고 정의하겠니? 나누기 3을 해서 2라고 정의하겠죠. 지수가 하나 빠지니까. 선생님 4는요? 4의 제곱 16이잖아요. 4의 1승은요? 4죠. 나누기 4가 되니까요. 그 4의 0제곱 뭐겠니? 1이겠죠. 이게 어려운 추론은 아니잖아요. 그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겠니? 4분의 1이겠죠. 4는 나눠야죠.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워요. 2 곱하기 2 얼마니? 4요. 2 곱하기 1 얼마니? 2요. 하나가 빠지니까 2가 빠졌네요. 2 곱하기 0이 얼마가 돼야겠니?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요? 2가 더 빠져야지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우리 확장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성을 갖고 확장을 하죠.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인간적으로 이거 3의 0제곱 쓸만하잖아. 이게 어렵지 않잖아. 1이겠지. 3이 0개일 때, 3이 하나일 때, 3이 2개일 때, 5가 0개일 때, 5가 1일 때. 이 테이블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3/2 표를 완성하는 거죠. 사실 행렬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6칸이 전부 다 약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5, 여기는 3, 여기는 15, 여기는 9, 여기는 9, 45.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의 0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3의 2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적으면 여기 개수 말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을 구하는 전체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것까지 정석에서 요구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얘를 그냥 다 더해볼게요. 근데 요 순서대로 더해볼게요. 요 순서대로. 그러면 3의 0승, 5의 0승. 눈이 좋은 친구들은 이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눈이 좀 좋은 친구들은 얘가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위에는 5의 0승으로 묶고요. 5의 0승으로 묶는 건 안 묶는 거지. 1인 거니까. 밑에는 5의 1승으로 묶으면 5의 0승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플러스 5의 1승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하니까
공통인수가 등장했네요. 그럼 그 공통인수를 다시 한번 묶어주시면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0승 더하기 5의 1승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약수의 총합인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하고 있지 말고 3부터 시작해서 0, 1, 2 개수만큼 쭉 밀고 5도 0, 1 개수만큼 쭉 밀어서 곱하면은 약수의 총합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럼 360은 66에 36이니까 6은 2 곱하기 3이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해주고 0이 하나 붙으면 2 곱하기 5가 붙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러면 360의 양의 약수 개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인수를 쌓아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이니까 선택지가 2는 0, 1, 2, 3 4개 있고요. 3은요 0, 1, 2 3개 있고요. 5는요 0, 1 2개인 겁니다. 그래서 6, 4, 24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총합을 구할 거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5의 0승, 5의 1승을 모두 더해서 곱해주시면 8, 4, 2, 1이잖아요 12, 14, 15 여기는 9, 3, 1이니까 12, 14 여기는 6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게 답일 거고 여기는 24가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요게 1번이었고요. 2번 볼게요. 양의 약수 개수가 20인 자연수래요. 그중 가장 작은 수가 되니까 막말로 2의 19승도 약수 개수가 20개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도 2의 19승. 근데 개 크겠죠. 너무 크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2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독재 정권으로 놔두면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 3권 분립을 해야 돼. 최대한 쪼개자고요. 4 곱하기 5로 할까? 2 곱하기 10으로 할까? 했는데 아니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왜냐면은 지수는 조금만 커져도 확 커지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5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수에다가 1 더한 거의 곱셈이면은 지수가 3, 4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의 4승, 3의 3승만 발라줘도 16 곱하기 27 돼서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럼 여기 1, 1, 4로 하면은 2의 4제곱, 3의 1제곱, 5의 1제곱이 그나마 낫겠지. 5의 4제곱을 하는 것보다 2의 4제곱이 더 작을 거 아니야. 이렇게 3권 분립을 해주면 훨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6 곱하기 15 얼마니? 80, 240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이게 고배 법칙인 거예요. 한마디로 약수 개수는 고배 법칙 문제인 거예요. 중1 수학에 나오면 안 되는 단원인 거죠. 2-2 개념과 고1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유제 2, 3번 더 해봐요. 2, 3번. 유제 2, 3번.
자, 가보죠.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를 써서 갈 수 있는 건 0, 1, 2, 3개. 선택지가 하나씩 느는 거예요. 3은 3개니까 선택지가 4개. 그럼 3 곱하기 4, 12가 되고요.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왜 여기 곱하기로 바뀌었네. 3의 3승 를 가는 거고, 이건 수원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수열할 때. 두 번째는 15가 지수로 가면은 너무 속도가 커지니까, 커지는 속도가 최대한 쪼개서 5 곱하기 3으로 쪼개면 지수는 4와 2였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큰 놈의 밑을 제일 작은 걸로 주는 게 이득이니까 16 곱하기 9 해서 144가 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3번은 자주 봤던 문제죠. 16-3은 자주 봤던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요거 3번만 갈 건데요. A에서 B를 왕복하는데 P를 딱 한 번만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숫자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요런 게 이제 분류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집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볼게요. A와 P를 한 번만 거치는데 왕복한대요. 그러면 분류해야죠. A에서 P를 거쳐서 B를 찍고 Q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 혹은 A에서 Q를 찍고 B로 갔다가 P를 거쳐서 A로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A에서 P 가는 거 3가지, P에서 B 가는 거 2가지, B에서 Q 가는 거 4가지, Q에서 A 가는 거 2가지인데 이거는 조건이 중첩되는 상황이니까 곱하기로 연결한다. 사실 경우가 같을 거라는 거 눈치챌 수 있죠. A에서 Q 가는 거 2가지, Q에서 B 가는 거 4가지, B에서 P 가는 거 2가지, P에서 A 가는 거 3가지니까 조건이 중첩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6, 8, 48, 여기도 48인데 지금 우리는 분류한 거죠. 그리고 위에를 가면서 동시에 아래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중복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96이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요 정도 길을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수학하기 싫죠?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정석의 풀이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정석의 풀이는 좀 자기적이에요. 전체에서 아닌 거 뺀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갑자기 전체에서 아닌 걸 어떻게 빼? 일단 이 문제 정방향으로도 못 가는데. 그래서 평면으로 잠깐만 사이즈를 다운시켜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최단거리 문제 A에서 B 가는 거 풀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여기다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 전부 다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름의 합의 법칙인 거예요. 여기를 올 때는 분류했죠. 이렇게 여기를 거쳐 오는 방법과 여기를 거쳐 오는 방법이 있다. 그 분류는 더한다. 그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2가지다.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가지니까 어쨌든 여기를 올 거면 여기를 거치거나 여기를 거쳐야 한다. 근데 중복해서 거치는 건 불가능하죠. 여기를 거치면서 동시에 여기를 거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그냥 더한다. 3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포인트를 올 거면 이렇게 오든가 여기 포인트를 거쳐서 오는가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더한다. 그래서 10가지다. 보통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요 풀이를 쓰지 않길 바랍니다. 할 수 있더라도 연습할 때는 하지만 시험 볼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확통 가서 더 어려운 걸 배울 때는 이 전략이 안 먹힐 거거든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을 거야? 하나가 무너지겠다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준 칸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나는 기준 칸수를 2칸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끝나면 알게 돼요. 기준 칸수라는 말은 내가 2칸 동안 갈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다 찍을 거거든요. A에서 두 칸만에 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당연히 대각선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면서 동시에 여기를 갈 수는 없어요. 2칸 동안 갈 거는 내가 결정해야 돼. 여기를 갈 것인가, 여기를 갈 것인가, 여기를 갈 것인가. P1, P2, P3. 그러면 내가 A에서 B를 가는 경우를 분류할 수 있어요. A에서 중간 거점 P1을 거쳐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중간 거점 P2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중간 거점 P3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요. 그러면 A에서 P1 이렇게 중간을 한번 쪼개주는 순간 내가 각각은 직접 셀 수 있는 게 되고요. 연결할 땐 곱으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색이 편해진다고요. 볼게요. A에서 P 가는 거 한 가지, A에서 P2 가는 거 하나, 두 가지. 이 정도는 셀 수 있다. A에서 P3 가는 거 한 가지, P1에서 B 가는 거 한 가지, P2에서 B 가는 거 하나, 둘, 이 정도가 해서 쉽죠. 세 가지. P3에서 B 가는 거 하나, 둘, 세 가지. 얘네들은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곱하고 걔네들의 값은 분류된 거니까 더한다. 중복되는 건 있을 수 없다. P1을 거쳤다가 P2를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기준 칸수를 선생님 왜 기준 칸수를 2개로 잡았어요? 3개 혹은 4개는 안 되나요? 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한 5칸쯤 되잖아요. 그럼 2 아니면 3으로 잡는 게 좋아요. 중간을 딱 잘라줘서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도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2칸 아닌 3칸쯤으로 만드는 게 편할 거예요. 난 2칸을 잡을게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요 풀이 방법을 우리 승재쌤은 검문소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의자가 도주했다. 이쪽으로 도주할 계획이다. 예상 도주 경로에 모두 검문소를 설치해라. 라고 하면서 검문소 작전이라고 하십니다. 그 풀이를 좀 변형한 거거든요, 살짝. 그러면 2칸만에 갈 수 있는 곳에다가 전부 다 거점을 찍자고요. 기준 칸수를 2칸으로 할게요. 그러면 2칸만에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보통 대각선 느낌으로 다 잘리는 데가 입체 도형이니까 혹시 눈이 좋은 친구들은 요런 마름모 형태로 잘린 거예요. 지금 여기 마름모가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잘라놨다고요. 여기 2칸, 여기 2칸, 여기 2칸, 여기 2칸, 여기 2칸, 여기 2칸, 그리고 이쪽 2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를 P1, P2, P3, P4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A에서 P1 거쳐서 B 가는 경우, A에서 P2 거쳐서 B 가는 경우. 원래는 세기가 막막했거든요. 이거 그냥 세면 이런 거 못 세요. 무조건 하나가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그래요. 근데 얘를 분류하니까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에서 P1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A에서 P2 가는 건 여기 찍고 가는 거나 여기 찍고 가는 거 두 개 있죠. A에서 P3 가는 것도 여기 찍고 가는 거나 여기 찍고 가는 거 두 개 있죠. A에서 P4 가는 것도 여기 찍고 가는 거나 여기 찍고 가는 거나 두 개 있습니다. 벌써 절반 채웠다. P1에서 B 가는 건 지금 약간 입체 상황이라 그런데 하나, 둘, 세 개예요. 지금 뭐냐 어떤 그림이냐면 요 그림입니다. 뭐 대강 뭐 이런 너무 짧게 볼게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P1, 여기가 B니까 하나, 왜 3층으로 그렸죠? 2층인데? 입체로 그리시네요. 왜 올라갔지? 슝 여기 P1 여기 B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P2의 경우도 뒷면이니까 요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곱하기 3일 거고요. P3는 여기 꼭지점에서 저기 꼭지점까지죠.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만 넘어가자. P4는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B 가는 거는 하나, 두 개밖에 없죠. 즉 하나, 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예요. 근데 문제는 P3에서 B 가는 거거든요. 저거는 요 상황이죠.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저 상황을. 계산 가능한 걸로. 여기 P3, 여기 B가 되면은 뭐가 됐든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분류합니다. 1번 승강기, 2번, 3번, 4번 타는 거. 1번 타고 가는 거. 여기 1번이라고 하죠. 올라갔다가 하나, 둘. 다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를 2번이라고 그러죠. 2번 승강기를 탈 거면 이렇게 갔다가 이거밖에 없죠. 최단 경우가. 3번 승강기를 타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4번은요. 이렇게 가서 타는 거나 이렇게 가서 타는 거 두 개 있죠. 그래서 총 6개예요. 여기가 살짝 복잡한데 그래도 이게 낫죠. 그러면 얘네들 다 곱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더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6, 22, 25개가 나온다. 깔끔하죠? 요 풀이가 깔끔할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정석 풀이를 볼까요? PQ를 지나는 경우의 수와 RS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벌써 복잡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A에서 R 거쳐서 B 가는 경우랑 거점을 좀 특이하게 잡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A에서 S 거쳐서 B 가는 거랑 A, R, S, B를 가는 거를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R을 거쳐서 갈 때와 S를 거쳐서 갈 때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거쳐서 갈 때가 생기는 거죠. 좋지 않은 분류라 그랬죠. 동시에 생기는 게. 그래서 요렇게 된 이유는 기준 칸수를 잡지 않고서 분류해서 그래요. 기준 칸수로 분류를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칸수 안에서 가는 거니까 무조건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자 가는 게 현명하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할 거면 칸수 잡고 하죠. 최단거리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그림 그리신 다음에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요 풀이를 다시 한번 가볼래요? 요 풀이 자체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거 어디가 거점인지 적어드리는 게 좋지.
정석 풀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풀이가 그래요. 모든 문제에 있는 풀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16단원은 다 본 거고요. 그런 다음에 17단원이거든요. 17단원은 순열과 조합으로 들어가거든요. 순열과 조합. 요거는 이제 고배 법칙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볼 건데요. 우리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봐요. 즉 이 말은 5명이 들어갈 5자리가 있는 거예요. 5명을 5자리에 배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수학적 재능의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던 지점인데요. 우리 5명 중에 5명을 일렬을 세울 때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했을 때 5명이 떠오르시잖아요. 5명 중에 1명 올 테니까요. 근데 선생님 1명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서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했던 생각이 나는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뉘앙스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치? 올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가면은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이 오면은 1명이나 한 자리만 들어 5명이 같이 껴있지는 않겠지. 그쵸? 할 수 있다. 캔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할 수 있다를 여기서. 그래서 아, 재능의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던 첫 번째 지점입니다. 교무에서 좀 막막했어요. 어디부터 시작된 거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죠. 그러면 1명이 빠졌어요. 1번 친구가 빠졌어요. 그러면 1번 친구를 제외한 2, 3, 4, 5가 4번 자리에 올 수 있죠. 그런 다음에 3번 자리 3명, 2명, 1명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사건이 중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연결이 되면서 120, 요 정도는 암기하고 계세요. 자, 너 워낙 자주 나와요. 1부터 5까지 다 곱하는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수학은 이런 걸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호화해서 5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5 팩토리얼은 우리말로 5의 계승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승 혹은 5 팩토리얼.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이 뜻으로밖에 안 쓰여요. 그러면 5명을 5자리에 배열하는 건 5 팩토리얼, 7명을 배열하는 건 7 팩토리얼, 3명을 배열하는 건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겠죠. 3 팩토리얼은 3명 3자리.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에 한 자리에 1명밖에 못 들어가요. 없으시죠? 여기 없으시길 바래요. 없을 거야. 제발.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친구는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1명이 한 자리 들어갈 수 있다를 얘기하지 않는데 뉘앙스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고배 법칙에서 조금 넘어와서 이제 순열로 갈 건데요. 약간의 일반화라고 보세요. 약간의 일반화. 만약에 자릿수가 조금 적어졌다면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명인데 선착순 3명, 3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다다다다다 들려와서 여기 3자리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 처음에 5명 중 하나, 4명 중 하나, 3명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5명을 3자리에 배열하는 경우는 5, 4, 3, 60까지예요. 선생님 남은 2명은요? 못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5명을 3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5P3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5명이니까 5명, 5 person 해서 P는 아니고요. permutation이에요. person 아니야. permutation이야. 그래서 얘 또한 순열에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요 뜻으로만 쓰여요. 그러면 7P2다 라고 하면 7명을 2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첫 번째 7, 그 다음에 6 해서 7 곱하기 6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8P8은 8명을 8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그냥 8 팩토리얼이겠죠. 근데 팩토리얼 계산할 때 우리 5팩은 120, 6팩은 720까지는 좀 알아둡시다. 사실은 팩토리얼은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여기까지만. 왜요? 여기에다가 4 곱한 게 4팩이고 여기다가 5 곱한 게 5팩이 여기가 6 곱한 게 6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8팩을 계산할 때가 온다고요. 그럼 얘를 당신이 알고 있는 최대한 팩토리얼 큰 거 6팩에다가 7, 8에 56을 끊으세요. 그러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얘를 처음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순열은 고배 법칙을 지금처럼 일반화한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앞에가 사람을 의미하고요. 뒤에가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요. 물론 진짜 수학 정의는 서로 다른 n개를 3개만 배열할, 몇 개만 배열할 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비유해서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게 조합이 하나 나오는데요. 조합은 약간의 구라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5명 내가 1, 2, 3등 선물 줄게. 1등은 한우, 2등은 정관장 홍삼, 3등은 뭐 참치 캔 세트,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와다다다다 달려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5명 중 1명, 두 번째 4명 중 1명, 세 번째 3명 중 1명. 선생님 이거 5P3이네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구라였지롱. 3명 다 선물 똑같아. 가 되는 거예요. 3명 다 스팸이야. 그럼 이제 약간 허무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등, 2등, 3등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1, 2, 3등 선물이 다 다르면은 이렇게 오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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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게 다 다른 상황이에요. 만약에 1, 2, 3등 선물이 다르면. 근데
모두 다 스팸을 받으면 얘는 한 가지로 카운팅 하셔야 돼요. 그냥 1등, 2등, 3등이 선물 받은 경우 로 카운팅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6가지가 나왔죠. 왜 6가지가 나왔냐면 여기 1번, 2번, 3번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압축해야 되거든요. 즉 나누기 6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나누기 6이냐면 3팩토리얼이거든. 3명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한 가지로 대표해야 되거든. 6가지가 한 가지로 대표되는 거거든.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걸 우리는 숫자의 조합해서 5C3이라고 배우고요. C는 컨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조합이라고 쓰는 거죠. 그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비유해서 생각하면 되죠? 5명의 사람 중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예요. 등수는 가리지 않아. 5명의 사람 중에서 선물 받을 3명만 뽑은 거지 등수를 가리지 않았어. 모두 같은 스팸을 받았다. 그래서 1, 2, 3등, 1, 3, 2등, 2, 1, 3등, 2, 3, 1등, 3, 1, 2등, 3, 2, 1 얘네들이 다 상관없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한 번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5P3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7C4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7명 중 4명을 뽑기만 할 거야.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 등수에 상관없이 같은 선물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7P4를 계산하다가 사실 순서는 상관없지롱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7P4는 뭔데요? 7명 중 4자리였잖아요. 7, 6, 5, 4. 아, 7명, 6명, 5명, 4명. 아, 많이 달려왔어. 근데 달려올 필요 없었는데 너희들 배열되는 순서로 나눠줄 건데 하면서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곱의 법칙에서 순열 조합까지 나오는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 팩토리얼 표현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걸 위한 문제가 나가는데요. 딱 시간 맞췄네. 1분 남았네. 제가 쉬었다 하죠. 오, 기가 막혀요. 제가 쉬었다 하죠.